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고민은 이 다목적 문화공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다목적 문화공간입니다. 문화공간인데 여러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 성도의 교제를 넘어서서 선교를 향하여 라는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세 제자는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 문제가 많은 곳, 갈등이 많은 곳, 귀신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이 성도의 교제를 넘어서서 그 선교를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다목적 문화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 뭐 당회실, 어떤 교회는 이제 장로실하고 따로 있는 교회도 있고 권사실, 안수집사실. 서울의 한 교회는 참 재미있는데요. 그 교회는 2층, 3층이 201호, 202호, 그다음 301호부터 쫙 있어요. 뭘까요? 201호는 제1남성교회실, 202호는 제2남성교회실, 301호는 제1여전도회실. 그래서 수십 개의 방들이 말이죠. 남녀선교회 각 뭐 기관 부서로 다 이렇게 방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여러 차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를 위해서 방문하게 됐는데 또 그 교회도 제가 있는 교회를 와서 이 문화공간, 문화센터를 이제 보고 자기들 교회도 하겠다고 해서 물론 제가 있는 교회보다도 한 3배 정도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가 거의 뭐 3,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8,000~9,000명 되는데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호, 202호, 203호 이게 제 남선교회 1남선교실, 2남선교회, 3남교실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10몇 개까지 있습니다. 10몇 개까지. 교회에서 공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라는 생각에서 제가 상당히 회의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에서 문화 목회 세미나를 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제가 거기서 약간 외람된 말이지만 그거에 대한 회의를 조금 얘기했습니다. 교회 공간이 특정한 사람이 공유하고 특정한 사람이 점유하고 특정한 기관과 단체가 교회 공간을 점유한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래서 저는 제가 리모델링 했던 교회에서 당회실도 찬양대실도 다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세미나실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주 사용 시간과 보조 사용 시간으로 바뀌어야 된다. 주 사용 시간, 주일날 오전에 찬양대는 찬양 세미나 일실이라고 한다면 그 일실에 대한 주 사용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 연습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시간 이외에 찬양대는 일주일 내내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때는 세미나실로 누구든지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 주 사용 시간과 보조 사용 시간으로 나누어야 된다. 주 사용 시간은 빨갛게 표시하고 보조 사용 시간은 신청한 부서들이 신청하면 거기다가 이제 신청했다 사용한 것을 카드를 갖다 꼽으면 그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의 특정한 한두 개 부서가 어느 공간을 점유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49년 신년이 되면 모든 것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의 영원한 독점을 성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공간을 나누고 쪼개서 그것을 사유화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적합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당회원들의 반발을 많이 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당회실, 하나는 제1세미나실 이렇게 붙이자고 해서 이제 타협을 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물론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제1세미나실은 사라졌고 당회실 팻말만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제 다목적 문화공간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매일 출근하는 뭐 직원이나 뭐 교육자들이 있다면 그 매일 출근하고 매일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공간을 따로 제공해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몇 시간만 사용해도 되고 심지어는 한 달에 몇 시간만 사용하면 되는 그런 부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시간은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유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병원에 영안시에 시체가 3구가 들어왔답니다. 근데 3명 다 남자들인데 시체가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체는 1억짜리 복금에 당첨되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두 번째 사람도 심장마비인데 자신이 1등 했다고 충격을 먹어서 여기서 하는 말이 평생 꼴찌만 있는가 보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답니다. 벼락 맞아서. 그러자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벼락 맞아 죽었는데 왜 웃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했대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뭐라고 했냐면 사진 찍는 줄 알았답니다.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웃잖아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사진 찍을 때 하트 이렇게 표시하면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은 가정교회잖아요. 오늘 사랑을 나눠요 찬양을 제가 일부러 정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사랑교회가 우리 가정교회가 이제 시작해서 아직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거든지 뭐 금방 되는 건 없잖아요. 2, 3년 돼야 정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저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맞아 떨어져야 이 가정교회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얘기는 생명력이 상당히 약화되거나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30년만 지나면요. 3, 40년만 지나면 그 조직의 수명이 다 한답니다. 3, 40년 된 조직을 계속해서 그대로 변함없이 끌고 가면서 잘 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찾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이 구역이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도 제가 교구장 할 때 제가 35구역 한 교구에서는 30구역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거의 매주 금요일 구역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10시부터. 그래서 구역장 모임을 하고 끝나고 나면 이 교구별로 잠깐 모였다가 이제 구역 예배 드리러 가게 됩니다. 30개 구역 중에서요 20개 구역 이상이 예배를 드렸어요.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아마 영광교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2000년도 초반 무렵이었어요. 초반. 2000년도 초에 구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2009년도에 제가 신학대학교 오게 됐는데 2009년쯤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을 했어요.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갖게 됐어요. 일자리가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약 구역이 60% 선으로 떨어졌어요. 90%에서 60%. 2000년도에는 약 90% 정도였는데 2008년 9년 되니까 약 60% 정도 떨어졌어요. 제가 최근에 물어봤습니다.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구역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20, 30%밖에 되지 않나요? 20, 30%밖에. 그러면 왜 그런가요? 라고 물었더니 가장 큰 이유가 많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제는 다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일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역 예배 있을 시간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방문했던 일산에 있는 흩어진 화평교회.
그 흩어진 화평교회를 제가 2005년도에 그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2005년도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그 세미나를 배워서 그 교회에 적용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여의치 않아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 화평교회에서 이 가정교회라는 모델을 시작하면서 참 성경적이고 참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연말에 세미나를 갔을 때 20년 만에 갔잖아요. 20년 만에 갔는데 그 교회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9개 교회를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9개 교회 분립개척.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분립개척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였던 선교사님에게 담임 목사를 물러주고 자기가 분립개척을 했어요. 9번째로. 그래서 그때 따라 나온 부목사님, 아마 그 목사님 임기가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부목사님에게 교회를 넘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만에 갔는데 그 가정교회가 20년 동안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을 했고 이 코로나 때 150명이 그 목사님과 함께 분립개척에서 나왔는데 바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후에 그 교회에 25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50명, 250명, 150명 하면 400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이제 모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 가정교회는 계속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니까 통제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 성도들 코로나라고 안 모이고, 코로나라고 안 모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구역 모임도 안 하고 그 많은 분들이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그 가정교회로 많이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침체에 빠진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이제 구역이라는 것은 구역장이 담임 목사님한테 공과 지도를 받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정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사실 셀도 나누는 거고요. 다락방이나 순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이 뭐냐면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설방적인 설교 중심의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는 서로 함께 나누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개의 젊은 구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비슷한 또래끼리 함께 나누는, 이것이 소그룹의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공간이, 다목적 문화관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이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래됐지만 제가 다목적 문화공간을 실제로 만들어서 실행했던 사례 전에 잠깐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사진 몇 장만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본동에서 했던 이 다목적 문화공간, 문화센터는 빼고요. 자, 이 다목적 문화공간의 평면도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뭐 이제 교회 1층이었죠. 1층.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맞으면 저 1층하고 똑같습니다. 그 1층에 뭐가 있냐면 이제 들어가면 이제 우측으로 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 원로 목사님실이 있고 그 옆에 자료실이 있고 그 건너편에 이제 권사실, 그 앞에 이제 유치부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옆에 있었고요. 전체가 약 100평 정도 되는 교회 1층이었습니다. 이 1층 공간이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건데요. 1층 공간에 있었던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제 원로 목사님은 이제 갑자기 소천하셨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실은 없었고 제가 이제 유치부실을 딴 공간으로 이제 옮기고 그래서 전체 공간에 이 100평짜리 되는 공간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다목적 문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목적 문화는 설계라고 이제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뭐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당회 허락받고 뭐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진행을 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공간이 이제 이 100평짜리 공간이 되는데요. 사실 뒤에 이제 사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사진 보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는 다문화 공간입니다. 다문화 공간. 그래서 이쪽 부분, 여기 요 스테이지라고 써 있는 부분이
무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홀이 이벤트 홀이라고 해서 제가 가운데 홀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쪽엔 북센터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북카페식으로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보면 인터넷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5대 정도 컴퓨터를 설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무대도 만들고 조명도 달고 스크린도 있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발표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영화도 상영할 수도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는 이제 미팅룸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8명 들어갈 수 있는 미팅룸을 한 군데 만들었고, 그다음에 한 군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8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미팅룸을 이 공간에 사이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여기 이제 카페 그 카운터이자 그 옆에 이제 제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귀좁아서 제빵이 찬양대실로 옮겼습니다. 찬양대실은 실은 주일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제빵은 이제 일주일에 2번 빵을 굽기 때문에 그 제빵실이 이제 찬양대실로 이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제가 뭐를 정했냐면 이제 여기 보다시피 다문화 공간, 공연, 북센터, 컴퓨터실 이렇게 쭉 해서 이 다문화 공간을 여기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 공간에는 사실 이 바깥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아래쪽으로 이 창가에 경치가 약간 있습니다. 밖에 그 경치가 약간 있어서 여기 이제 소파를 이렇게 공간을 배려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곳이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한테 좋겠다. 소파니까 편하게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을 배려해서 여기는 이 소파를 둬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두었고요. 그 안쪽에 세미나실, 약간 소세미나실 해서 여러 가지 모임이나 회의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 그 창가 쪽에도 미팅룸을 또 하나 만들어서 여기도 뭐 8명, 6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길쭉하고 조만한 미팅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사실은 조금 넓은 곳이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볼풀 뭐 돼 있잖아요. 정글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키즈 플레이어.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공간에서 실패한 공간이 2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인터넷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동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내보낼 수도 없고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지역사회에서 문을 열었는데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한다고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컴퓨터실 하나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어린이 키즈 플레이어라는 이 공간이었어요. 아이들이 몇 명 놀고 가면요, 그곳에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너무 막 어지럽게 정리가 안 돼. 또 하나는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삐는 경우, 넘어지는 경우. 누구 하나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혜가 뭐냐면 여기를 유리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쪽에서 앉아가지고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전체 문화공간을 봉사하는 섬김이는 바로 여기 카운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터에 있는 섬김이가 이 어린이들 공간까지 다 살펴주고 보살펴줄 시간이 없어요. 시선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여기서 노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요거를 세미나실로 바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공간에는 이제 교제 공간, 소파실, 세미나실, 소모임실로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100평이어서 사실 작은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공간들을 재활용하는 측정이었죠. 자, 이제 사진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벤트 홀의 모습입니다. 앞에 이제 무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대는 이제 조명이 있고 영상까지 스크린도 전동으로 올랐다 내려가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인용 의자, 테이블을 작은 것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곳에 제가 오렌지 글라스로 이걸 나중에 이제 바꿨지만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자유롭게 떴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벤트 공간, 제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한 공간인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는 11시 예배 드리면 12시 예배가 끝나고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럼 12시부터 3시까지 시간이 남는데 이 시간 동안에 식장 가서 식사하시고 오시게 되는데 이 공간에 누가 앉느냐? 놀라운 것은요, 70, 80대 어르신들이 다 앉아요. 여기 이벤트 홀에.
그 소파인데 편한 대로 가기도 안 가셔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거기는 재미가 없대요. 거긴 조용하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이 공간이 좋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은 이벤트홀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소파가 있는 공간에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르게 나타났어요. 다르게 나타났고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공간을 다 점유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다목적 문화공간을 만들면 주일날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다 점유하게 되어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이제 옆으로 이제 밀려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이곳이 바로 소파를 만든 아까 그 공간입니다. 편안하죠. 앉으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편하게 이제 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었는데 천장에 이런 장식은 다 이제 제가 청년들 데리고 실제로 이제 만들어서 붙인 그런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이 공간 어린이 요 뒤에 호텔을 쳐놨는데 어린이들 놀 수 있도록 하다가 어린이 놀이를 빼고 세미나실을 바꿨고 주일 오전에는 새가족 부가 여기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새가족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새가족 등록하면 여기 이용권, 문화공간 이용권을 5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 학교나 남녀선교도 시상을 할 때 이 문화공간 이용권을 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장 사면 11장을 주죠. 그런 혜택을 제공하지만 여기에서 차나 음료나 빵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주일날 오전에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사이에 이 공간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생들의 전부 다 공과공부실, 공과공부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우린 어렵다. 너무 돈이 많이 나간다. 그런 얘기해서 교회에서 지원하고 교회학교도 지원하고 또 교회학교는 10장에 2장을 더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이 다목적 문화공간 이제 실제로 이곳에 나이 든 분들이 없고 나이 든 분이 이벤트홀에 다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주로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많이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창밖에 여기 바깥에 경치가 약간 있는데요. 여기 스탠드바처럼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은 이제 식탁 하는 그런 테이블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 바깥에 하고 이 꽃 장식 같은 건 이제 직접 청년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이 다목적 문화공간이 카운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사 먹으라고 건면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음식물 반입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족발도 사오고 떡볶이 사오고 김밥 풀면 냄새가 너무 독하게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로 이제 청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하게 되는데 이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북센터 이제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나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책, 그림 중심, 뭐 단순한 건 잡지 중심으로 주로 이제 책을 사서 뽑아놓고 그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이곳이 이제 어린이 부실, 아까 키즈 플레이어실 했다가 이제 새가족실 겸 세미나실로 바뀌어진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도 스크린도 있고 그래서 이 공간이 많은 이제 모임들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주일날 오전에는 새가족부, 오후에는 남녀선교를 비롯해 각 위원회 부서들이 이 공간을 아주 경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주중에는 이제 문화센터 각종 강좌들 프로그램이 열린 공간 사용했고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10명 정도 들어가는 소그룹실 작은 공간이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구역진방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다양한 모임들 교회학교와 공과공부하고 주중에는 문화센터 강좌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아까 얘기했던 이벤트홀이죠. 이벤트에서 지금 뭐 한 그 어떤 강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공연입니다. 이분은 4.14인 부인 집사님인데 약간 장애가 있으셔요. 근데 이분이 통기타 복음성가 가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데 무대도 이렇게 직접 저희들이 꾸며서 주일날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시간이 많잖아요. 식사를 하고 3시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1시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공연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공연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또 기관 찬양대나 기관 부서 가서 짤막하게 발표도 하고 거기 게임도 이렇게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12시부터 3시 시작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교인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줄까
해서 이런 공간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이 공간에서 이 무용 이 지금 마이크 잡고 계신 이분은 이제 여자 장로님이 이제 되셨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제 작은 딸입니다. 작은 딸인데 이 장로님이 하도 권면을 해가지고 동대문 가서 이 대신복을 싸서 입혀가지고 공연을 교회에서 여러 번 공연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어떤 그 각 교회 학교 또 찬양대가 이렇게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발표회를 여가서 하게끔 했습니다. 언제요? 주일날 1시부터 2시 사이에. 왜냐하면 그때 이 공간에는 빈자리가 없어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전 너무 신기한 것은 과거에는 어디 가서 예배 드렸나 그렇게 할 정도로 알아봤더니 남선교회원들은 저 교회 앞에 있는 지하 다방에 가서 있었고요. 여선교회원들은 식당이나 뭐 이런 데 흩어져 있었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여기 이제 뭐 제가 맡은 교구인데 이 새신자를 분기별로 모여서 축하 파티를 떡 케이크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아까 했던 그런 소그룹 모임실에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 공과 공부들이 이곳에서 이제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이건 여기서 이제 청소년 중등부 근데 제가 자꾸 저희 딸을 보이세요. 제 큰 딸입니다. 큰 딸이 이때 같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등부도 고등부도 이렇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도 발표회를 1년에 한두 번씩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이제 함께 개발되고 공유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아까 그 다목적 문화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드리는 다목적 문화 공간은 선교다라는 말씀을 뒤로 갑니다. 오늘 우리 송건사님 읽어주신 말씀 창조 명령이죠. 창조 명령은 문화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 이 창조 명령의 문화 명령이 선교 지상 명령보다도 우선하는 명령이죠. 전 세계 전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사실 선교 명령 지상 명령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 명령과 그다음에 선교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은 바로 이제 문화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인 복지, 문화 복지죠.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사회 선교로 간접 선교를 구축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선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를 향한 선교,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문화복지로 잘 섬기고 지역 주민을 선교 대상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서 교인들을 섬기는 것과 그런 문화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래서 이 문화선교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문화공간의 주요 활동이죠. 첫 번째는 교제활동이죠. 교제활동, 만남과 다양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이제 문화사역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영화나 음악회나 연주회, 이벤트, 행사, 예배, 프로그램 많은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선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한다, 전도 대상자를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이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서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지난번 흩어진 화평교회 갔을 때 아침 한 8시 정도 됐는데요. 외국인이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거기 흩어진 화평교회 그 문화공간에서 차를 한 대 갖다 놓고 노트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 카페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거기는 문화공간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때 오픈하고 또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무료로 빌려준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지역사회와 소통하려고 하고 또 전도하려고 하는 또 지역사회에게 다가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문화공간은 이제 교제활동, 문화사역,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공간으로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사실 제가 오래전에 20년 이상
전에 이 공간을 구상을 했지만 물론 제가 설계한 건 아니죠. 내외 디자인은 이제 건축 전문가가 설계를 했지만 제 의사를 반영해 설계한 겁니다. 다목적 문화공간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취지에서 영광 다목적 문화공간을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 다목적 문화공간 이 솔트 플러스 라이트 우리가 솔트가 이제 염광이고 라이트가 염이고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 염과 빛, 소금과 빛이 낼 다목적 문화공간이란 컨셉을 가지고 제가 저희 작은 딸이 이제 서울 선릉역에 있는 한 80명 건축사가 근무한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지금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얘기를 해서 이 설계를 좀 해달라 이제 부탁을 해서 당회 얘기해서 작년 11월, 12월 당회 때 이제 허락을 받고 공간은 이제 평면도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크게 생각한 것은 휴게 공간과 모임 공간입니다. 휴게 공간 우리가 쉽게 가면 전에 어린이 부실이 휴게 공간이고요. 모임 공간은 전에 유치 부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가상 대략적인 이제 우리 이제 설계도 평면도를 통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가지고 몇 차례 논의들을 쭉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휴게 공간과 모임 공간 처음에 제가 휴가 공간을 여기 뭐 솔트 라운지 여기 모임 공간을 라이트룸이라고 했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휴게 공간, 모임 공간 이렇게 두 공간으로 나누고 여기 보다시피 이제 무대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기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옆에 이제 피아노도 갖다 놓을 예정으로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휴게 공간과 모임 공간 이걸 이제 3D로 작업을 좀 했는데요.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한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휴게 공간, 이 교제 공간은 지금 이제 어린이실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고 저 끝에는 우리가 창가 쪽에는 아까 우리 본동제일교회 그 다목적 문화공간에서 봤듯이 스탠드바 형태로 해서 그 창 바깥에 공간을 볼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공간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 벽이 높기 때문에 벽이 높아서 이 벽을 뜯어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뜯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뜯어낼 수 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스탠드바 형태로 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본동제일교회나 흩어진 화평교회 보면서 그렇게 1인용, 2인용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지금 벽에 보시면 유리로 해가지고 문을 3개로 저 끝에서 이쪽으로 가운데로 문을 3개로 냈는데 3개로 낸 이유는 바로 여기 이제 공간을 3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딩 도어를 해서 열었다 닫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3개 공간을 하는 이유는 이 소그룹실을 3개 만들어서 아까 뭐 그 제가 본동제일교회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렇게 고정된 공간을 만들면 됐는데 우리는 공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서 여기서 이제 이 폴딩 도어를 2개 정도 설치를 하면 공간이 3개씩 나올 수 있고 한 공간에 10명에서 뭐 12명, 14명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모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D로 보았을 경우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휴게 공간의 모습입니다. 소파가 있고 여기 이제 스탠드바가 이제 스탠드바죠. 스탠드바와 창가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쪽에 6인용 소파가 2개 정도 이제 위치를 하고 요 가운데 이제 무대와 피아노가 위치를 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4인용 테이블로 위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공간이 셀프바 형태라는데 여기는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의 기능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각자 셀프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하는데 유지하는데 비용도 안 들을 뿐더러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거꾸로 본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들어가면서 보시게 되면 셀프바에서 가운데 4인용 테이블 그 다음에 제가 가운데다가 10인용 테이블을 설치해달라는 얘기했는데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실제로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소파가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시지만 이제 이 바깥쪽에 과거의 유치부실 그쪽이
전면으로 유리로 이렇게 확보하게 됨으로써 저 바깥의 양지 아파트와 그 건너편 숲까지도 한눈에 전망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는 지금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지만 대전 시내를 한눈으로 이제 조망할 수 있고, 이런 스탠드바 형태로 앉아서 누구나 다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이제 가깝게 본 바깥에 이제 그 모임을 위한 공간, 소파와 이제 그쪽 공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차례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대충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용준 이혜영 권사님에서 이제 도매 가격으로 약 한 뭐 30% 가격, 일반 100%의 30% 가격, 아주 파격적인 이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을 때 가장 저렴한 걸로 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거. 어떤 분들은 뭐 화려하고 뭐 그런 건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테이블 의자 하나에 뭐 38,000원 되는 아주 저렴한 것, 테이블도 뭐 5만 원짜리 정도 되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여기 필요한 의자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탠드 의자, 높은 의자죠. 두 번째는 그냥 일반 의자죠. 그다음 테이블 긴 거, 작은 거, 소파, 6인용 소파, 3인 앉고 가운데 테이블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하는 테이블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쓸만하지만 쓰지 않고 있는 것들을 좀 기증해 주시면 그걸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헌금을 해주시면 헌금해 주는 대로, 그러니까 뭐 이건 한꺼번에 우리 교회에서 뭐 재정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증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몇 년까지 가겠습니까? 올해 안에 되긴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집에서 쓸 수 있는 의자나 테이블, 그러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기증해 주시면 이곳에 설치를 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부가 잘 안 이루어지면은 제가 목양실에 있는 테이블하고 그 가죽 소파 의자, 제가 상당히 아끼는 건데 그걸 여기에 기증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 우리 교회에서 쓰던 그 긴 세미나실 테이블 갖다가 2개 갖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다 갖다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 공간을 만들려면 가운데 폴딩 도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500~600만 원 들기 때문에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단은 여기에 3개 정도 소그룹실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가정교회, 우리 남녀 선교회, 각 위원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모임들을 앞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정교회도 그렇지만 남녀 선교회도 그렇고 각 위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남녀 선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각 위원회도 한두 달에 한 번씩, 또 가정교회도 우리가 좀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만 장로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문화관광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기증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설명하면은 우리 교인 중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마이크를 안 잡고 설명을 안 하고 싶지만 뭐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 제가 아니면 또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는 100평짜리를 해봤고 또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이런 일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공사 이제 10일, 10일 동안, 다음 주 한 주 동안 이루어지고 16일 날 다음 주 5일에 거의 페인트를 다 칠합니다. 페인트를 칠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재정이 없기 때문에 문화선교 헌금 몇몇 분들이 2년 동안 해준 헌금이 약 2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화탐방 할 때 그런 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절 그래서 이제 비용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꾸미는 그런 것이 됐죠. 제가 서울에 있던 그 교회는 제가 3년 동안은 청년들하고 다 꾸미고 만들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업체를 불러다가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요. 어쨌든
직접 우리가 이제 필요한 만큼 이곳에 페인트 공사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 오후 예배 끝나고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 배치 및 입주는 이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부해 주는 거에 따라서 하고 뭐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세미나실 테이블 같은 것도 다시 활용한다든지 해서 공간을 너무 오랫동안 이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월 말까지는 이 공간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간을 만들어 오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번동지역교회 다목적 문화공간 처음에 할 때 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이 엄청나게 많았고 특히 이제 거기 권사실이 사라졌기 때문에 권사님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늘을 찔렀는데 그 권사님들이 집에 가서 남편분들을 닥달을 하고 남편분들이 주로 장로님들이잖아요. 당신들 뭐 했냐고. 문화센터에서 김명찬 목사가 당회 때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박수치고 좋게 저렇게 되면 좋겠다고 해서 통과가 됐어. 당신들은 우리 권사실이 날아가는 걸 몰랐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약간의 해프닝이 되었는데 하기 전에 말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전 교인이 다 좋아하고 지역 주민들도 다 좋아하고 교회 오는 분들이 교회 이런 데가 있느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물론 우리 다목적 문화관은 그 정도 수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벌써 20몇 년 전에 한 것이지만 그때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교회도 가난한 교회였어요. 전쟁 끝나고 다세대 연립주택이 있는 산 언덕 밑에 있는 서울 시내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 공간을 만들었고 교인들이 가장 많이 교회에 오면 이용하는 공간, 예배당보다도 더 많이 가는 공간이 그 공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십시일반 의자 하나씩 또 집에 있는 거 또 의자 테이블 안 쓰는 거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우리가 뭐 새 거냐 흥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만큼 요즘도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카페나 어디 가보면은 의자 테이블이 다 틀린 데도 있죠.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지난번에 제가 어디를 갔더니 다 중고 오래된 것들을 다 모아다가 이렇게 살짝 손질을 해가지고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빈티지한 모습, 뭐 복고풍의 모습 있고 서울의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은 학교종이 땡땡땡 학교에 옛날에 쓰던 그 조그만 책상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공간을 대학로 그런 데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모아서 의자 하나씩 테이블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이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에 와서 기다리면서 또 교회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를 기다리면서 또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 때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우리가 주중에 교회를 찾아온 분이 거의 없잖아요. 주중에 교회를 찾아온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가정교회나 남녀선교회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가면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주중에 아무 때나 와도 차를 마실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곳에 구축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일산이나 분당이나 경기도의 신도시들을 서울 목회할 때 신방을 가보면 개척교회들은 1층에다가 이렇게 휴게실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 프랜카드 붙여놨어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근데 조금 큰 교회, 뭐 2층 정도 되는 조금 큰 교회들은 보면은 교회 집사님들이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봉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고, 뭐 아주 큰 교회들은 이제 제가 있던 교회들처럼 이렇게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나 또 청년들이 봉사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건물에 모든 단체의 기관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문 앞에 이런 문화공간들이 다 있잖아요. 문화공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심당도 문화공간 만든 거 아시죠? 그래서 빵을 사면 그 문화공간 가서 먹으러 차를 사서 먹으면서 그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공간, 심지어 병원도 다 여러분 1층 제일 좋은 곳에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직원들도 사용하고 그 건물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평소 주일날이나 평일날 교회에 와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소그룹 모임도 하고 가정교회도 하고 여기서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영화 상영도 하고 발표회도 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목적 문화 공간이고 영광의 정체성을 담아서 소금과 빛이 될 다목적 문화 공간. 그것은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영광교회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누가 오더라도 와서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물 한 잔 나눌 수 있는,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공간이 잘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많으실수록 이 공간에 제일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렵지만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 함께 나누어서 이 공간을 만들어가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교회할 때마다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